노동법 실무 이번에는 전염성 질병으로 이제 결근했을 때 노무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부분 관련된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릴게요. 이게 이제 경영하시는 분들이나 또 이거 담당하시는 분들은 회사 관점에서 보시고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가 만약에 메르스에 걸려서 이제 격리를 당했다. 근데 회사에서 일을 많이 못했으니까 너를 잘라야겠어 라고 할 때 어떻게 그 위기를 빠져나갈까,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들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글은 신동진 노무사, 그 호암노동법률 컨설팅의 대표 노무사로 계시는 신동진 노무사님의 글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법적인 근거. 자, 근로기준법상 뭐 전염성 질환에 대한 뭐 규정은 없는데, 자, 만약에 그 사업장이 다 이렇게 막 메르스 같은 게 퍼졌어요. 그러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전염성 질환 등의 어떤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휴업을 택할 수 있겠죠. 근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은요, 이렇게 휴업을 하게 되면, 만약에 휴업을 했을 때, 그럴 때는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되고요. 단 무슨 사정이 있을 때 노동위원회 승인을 얻어서 기준 이하로 뭐 지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가 만약에 이제 격리 처분이나 결근을 했을 때 사용자 귀책 사유가 아니다, 사용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결근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 임금을 청구할 수 없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결근이나 휴직할 때 뭐 사규를 어긴 게 없어요. 사규대로 뭐 결근했고 결근계 냈고 뭐 휴직 신청했고 했다면 근로자한테 불이익을 줄 수도 없겠죠. 자, 그 다음에 휴업수당 지급 책임 판단. 자, 제목을 왜 남겨놨을까? 자, 휴업과 사용자 책임 먼저 보시면요. 사용자 책임이 있으면 휴업수당을 줘야겠죠. 근데 근로자가 뭐 전염성 질환이나 이런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결근을 했어요. 근로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그리고 생산라인의 일부나 전부에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사용자가 휴업을 선택했다고 하면 그게 사용자 귀책 사유가 되는 휴업으로 볼 수 있겠는가. 자, 근로자 본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노무를 제공하지 못했다. 근로자가 자기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 사용자한테 자기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그러니까 노무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걸 제공하지 못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겠죠. 반대로 근로자가 휴업수당 등의 이제 권리를 자기가 주장하려면 고용계약에 따라서 자기 노동력을 사용자가 처분 가능한 상태에 두어야 돼요. 처분 가능한 상태에 뒀는데도, 그러니까 출근을 했단 얘기죠. 출근을 해서 일할 준비를 했는데도 사용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그러니까 사용자 책임으로 노무 제공을 할 수 없으면 사용자는 민법상에서 채권자의 이행지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경우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뭐 전염성 질환이 생기고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되겠죠.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제 이렇게 적용이 된다. 자, 그 다음에 근로자 고유과실 입증 책임이 이제 면제되는 부분인데, 자,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미지급한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대해서 민법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어떻게 물어요? 고유과실이 있느냐를 가지고 보는 건데, 노동법에서는 사용자의 세력권 안에 발생한 사유가 있으면 사용자가 그거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이제 폭넓게 해석하고 있어서 근로자의 청구권을 오히려 좀 약간 두텁게 보호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의 고유과실이 인정되는 사유의 휴업이라면 민법상의 어떤 임금 청구권, 그리고 근기법상에 의한 휴업수당 청구권이 동시에 발생하게 되겠죠. 근데 양자가 이제 같이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근로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가 있겠고, 어느 하나가 충족되면 그 한도 내에서 이제 나머지 하나는 이제 소멸하는 경우가 되겠죠. 소멸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용자 귀책 보면, 자, 사용자 귀책, 그러니까 사용자의 어떤 책임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사용자의 세력 범위 안에 있으면 사용자의 책임이잖아요. 사용자의 힘이나 영향력,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인데,
자, 경영 실태나 환경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휴업을 한 거에 사용자의 과실이나 책임을 돌릴 만한 사유가 있느냐 이런 걸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근데 법으로 정한 바는 없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휴업수당의 지급 예외를 정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자, 휴업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의 세력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이다 라고 하면 사용자 귀책으로 볼 수 있겠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용자 귀책으로 보는 경우들이 이제 어떤 거였냐면 뭐 부당한 승무정지 기간, 이건 뭐 사용자가 잘못한 거죠. 고의로 휴업한 경우. 그 다음에 불황 때문에 조업이 단축된 경우, 이거는 불강력이라고 불황을 불황 때문에 조업 단축한 건 불강력이라고 보지 않은 거예요. 판매 부진과 자금난, 그건 네 사정이지. 그 다음에 원료 수송의 장애, 이건 사용자가 잘못한 거 아니냐. 위법한 직장 폐쇄, 뭐 단순 강우로 인한 휴업, 비가 많이 왔다고 휴업을 해? 뭐 이런. 그 다음에 사용자의 차량이 정비 불량 때문에 면허를 정지당했을 때는 이 사람이 면허 정지당해서 일을 못하는 건 사용자가 차량 정비를 못해서다. 네가 잘못한 거다. 그 다음에 사용자 귀책으로 귀국할 때 노무를 제공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서 뭐 휴업수당을 줘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사용자 지시로 정원 초과 운행하다가 면허 정지를 받아서 휴업한 경우에 이거는 직원들에게는 줘야 된다. 경기 불황으로 인한 휴업, 이런 거는 사용자 귀책으로 봤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손해 휴업수당을 줘야 되는데, 자, 타당한 사유가 인정이 되면 그 기준, 평균임금의 70%보다 낮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어요. 자, 휴업에 이른 상황과 사정을 살펴볼 때 사용자가 관리자로서 최선을 다했고 그게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경우면 그런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이 돼서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기준보다 낮은 휴업수당을 지급하거나 아예 안 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부득이한 사유라고 하는 게 이제 뭘까 보면 그 사유가 객관적이고 휴업 이외에 대안을 모색하기가 어렵거나 임으로 통제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합리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업 내적으로는 뭐 생산량, 매출액, 재고량, 영업실적, 채무상황, 인건비 변동 상태, 뭐 근무 시간의 축소 노력, 뭐 적자 부분의 계속성 여부, 주가 변동 상황, 뭐 사업 규모의 축소 조정, 사업 지속을 위한 노력 정도, 이런 것들을 좀 보고요. 기업 외적으로는 뭐 사회경제 상황, 뭐 업종과 어떤 지역 경제의 동향, 금융시장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요. 그 외에 뭐 근로자 보호 측면, 뭐 근로자 대표와의 어떤 협의 내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그 노동위원회에서 승인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한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 귀책으로 보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용서받아야 되는 거다 라고 하는 경우는 보면 제3자가 출근 방해를 해요. 그래서 휴업을 했다. 인정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직권면직 처분을 했어요. 그래서 근로관계가 단절됐어요. 이거는 근로자가 아닌데 뭘 주냐. 그 다음에 근로자가 자진해서 무급휴직을 신청했을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정기회사가 정전이 났어요. 뭐 어쩌라고.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징계로 인한 정당한 대기 발령과 뭐 출근 정지 기간, 이것도 인정을 받았고, 폭설 때문에 통근버스 운행이 정지됐다. 그래서 휴업을 했다. 이것도 인정을 받았고요. 외부적인 단전 단수 때문에 조업이 중단됐다. 파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거, 뭐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방학 기간, 이런 거는 사용자 귀책이 없는 걸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다고 보면 자, 전염성 질환 때문에 근로자들이 대부분이 격리 처분받아서 출근을 못했다 라고 하면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의 어떤 사용자 귀책 사유가 없다라고 봐야, 불가항력적인 사유니까 사용자 귀책 사유가 없다고 봐야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근로자 입장에서 이제 본다라고 하면, 자, 근로자는 노무 제공을 위반했으니까 노동대가를 받을 수 없겠죠. 다만 취업규칙과 근로계획에 따라서 자기 복무관리를 했다라고 하면 불이익 처분은 받지 않을 거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사용자가 질병감염 우려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데도 예방조치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휴업수당을 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제 감염돼서 결근했던 근로자가 자기 질환이 누구한테 옮겨졌는지 알았다. 그러면은 완치하고 출근할 때까지 이제 자기 임금을 못 받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결론은 있답니다. 있는데 밝히기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전염성 질환의 특성상 전염원을 밝히는 것도 어렵고, 그게 이제 일부러 그랬냐, 이런 고의성을 어떻게 입증할 거냐, 이런 게 좀 어려울 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 이런 경우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결근을 해도 증빙서를 갖추면 유급으로 해주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면 유급으로 처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근로자가 이런 질환 때문에 휴가를 쓰고 막 했을 때 근태관리 어떻게 할 거냐 보면, 자, 결근일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80% 이상 출근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주휴일, 연차휴가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연차를 계산할 때, 자, 연간 소정근로일 365일 중에서 주휴일, 토요일, 금요일 104일을 제외하면 251일이 남는다고 쳐봐요. 근데 그 중에 전염성 질병 때문에 15일을 결근을 했어요. 명절휴가 8일, 학예 연차휴가 근로자의 날 16일 제하면 222일이 돼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내년에 연차휴가를 줄지 말지를 결정할 때는 222일 중에 80%인 178일을 출근을 했느냐를 가지고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178일 이상 출근을 했다라고 하면 연차휴가를 줘야 되는데, 보통 15일을 이제 주잖아요. 1년차 이렇게 들어오면 1년이 지나면, 그러면 251분의 178 해서 10.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만약에 근속기간이 5년이다 그러면 이제 휴가가 17일이잖아요. 그거에 251분의 178 해서 1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라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염성 질병 때문에 만약에 휴업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